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3월 들어 2주차 일요용마로 시작되는 3월 13일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토요용마하고 일요용마는 조금 달라요. 제가 토요용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12개 경주를 딱 놓고 분류를 했을 때 1경주부터 7경주까지 이어지는 승부가 첫 번째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8경주부터 시작돼서 12경주까지 이어지는 경주가 두 번째 덩어리. 굉장히 전략적으로 12개 경주를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토요용마. 자, 그렇다면은 일요용마는 조금 어떤 것이냐. 일요용마는 아마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다를 겁니다. 토요용마는 조금 달라요. 일요용마 같은 게 약간 좀 감각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토요용마 같은 경우는 사실 경주별로 뭐 단승식이 막 1.5배, 1.6배 뭐 엄청나게 팔려주는 마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요용마는 조금 달라요. 대가리 선정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기본적인 배당도 많이 다를 겁니다. 일단 일요용마 대상 경주가 하나 있거든요. 특별경주가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완벽하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절대 충마가 경주별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애매함. 뭐라고 할까요? 감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용마하고 일요용마 이 양일간의 전체 레이스를 봤을 때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하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역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다르진 않아요. 일단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은 좀 수동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토요용마에 비해서는 일요용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시작자의 타깃 자체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일요용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용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격적인 마번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갈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의 두 번째 토요용마일인 3월 14일, 3월 13일 일요용마. 지금부터 일요용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단거리에요. 10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표들이 출주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요용마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마 편성이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다 할 정도로 완벽한 그런 성과를 갖고 있는 마표들이 아니라, 이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관심마 같은 경우는 3번마 자이언트 특급, 4번마 야오자이언트, 6번마 싱크스윙, 그리고 외곽 쪽에 12번마 금소화, 이런 마표들이 제 일감으로 떠오르는 마표들이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가장 주목도가 높은 마필이 뭐냐 하면은 6번마 싱크스윙이에요. 자, 6번마 싱크스윙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쳤는데 그 이전의 상황과 바닥을 쳤을 때 2월달 경주에서의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전체적인 진행 강도로 봤을 때 과연 이 정도로 바닥을 쳤을까? 라고 할 정도의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들었던 마필. 근데 단순히 바닥을 쳤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바닥을 치는 과정 속에 과연 이 마필이 뭔가 얻은 게 있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얻은 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직전 경주 그 이전의 레이스와는 다르게 세게 한번 밀어내면서 반응을 봤습니다. 반응을 봤어요. 물론 초반에 적절하게 아주 강하게 액션을 가졌던 만큼의 직선에서의 약간 불안감은 분명히 노출된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직전 대비해서 거리를 줄여놓고 직전 대비해서 강도를 이빨이 올린 상태에서 단단함을 보이고 있는 6번마 싱크스윙이 과연 맥없이 무너지겠냐 이거죠. 더구나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표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주 1경주에서 6번마 싱크스윙은 단순히 직전 1300m에서 보여줬던 그런 허무함을 가지고 판단하기 좀 이르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 1경주 6번마 싱크스윙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가 나쁜 면만을 보지 말고요. 바닥을 치면서 얻은 게 있었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배팅하실 때 뭔가 좀 촉이 딱 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 1경주 6번마 싱크스윙 요거는 굉장히 주목도를 높이며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금연산 6군. 야, 이번에는 조금 좀 사실은 이렇게 딱 보면 일감은 3위에요. 사실은 3위입니다. 왜냐면 3번마 천년의 사랑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1월 30일 이 그 당시 경주가 약하다고만은 볼 수 없었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그 경주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은 야 괜찮다 이런 거였어요.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희망고하고 빅파이어를 추천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천년의 사랑이라는 마필은 굉장히 무시 못한다. 그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희망고라는 마필을 놓고 승부경주였습니다. 희망고라는 마필을 놓고 승부경주였을 때 이 빅바이어 굉장히 의미 있는 마번에 대한 선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3번마 천년의 사랑 같은 경우가 그 당시 경주에서 만약에 동철이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을 겁니다. 물론 동철이가 아닌 김도중이 더 나을까? 나은 게 하나 있죠. 부중이에요. 무려 4kg. 4kg라는 얘기는요. 진짜 막타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의 사랑처럼 최근의 행보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주고 있는 마필이 4kg 감량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김도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왔는데 가장 주목할 조교 부분이 뭐냐면은 발주예요. 이번에는 발주를 신경 엄청 쓰고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마방에서 감량을 주고 기술을 바꿨다는 얘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도중이라는 기수 자체가 뭐 널널하게 마필을 기승을 하면서 그렇게 끌어내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탈 것이다라는 걸 어느 그려지는 상황에서의 발주조교. 일감이죠, 일감. 아마도 이빨이 팔릴 겁니다. 그러면은 천년의 사랑을 놓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마필이 뭐냐면 7번마 엔젤파크예요. 이 마필은 사실 이 조교를 보시는 분들께서 최소 한 번, 최대 2번, 이빨 가면 3번까지 씹힐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씹혔거든요. 조교 때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 실전의 모습은 굉장히 아쉽다. 그러니까 물론 못 뛸 수도 있어. 못 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야, 씨발 진짜 이걸 손을 한 번 더 놔야 돼? 특히나 월, 수, 금 마무리 때 보면 지난번하고 같아요. 이게 사실은 1월 경주, 12월 경주, 11월 경주 페로비치가 기승했을 때 약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조개의 완성에 비해서 액션 자체는 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액션이 진짜 강했어요. 근데 졌단 말이에요. 지난번하고 이번의 패턴이 어땠냐면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는 보면은 똑같이 착순이지만 마방에서의 어떤 만족도는 직접적으로 높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조교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렇게 준비해서 이만큼 탔으니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준비를 하자. 근데 왜 기수가? 저는 이번에 보통 2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박병윤이가 기승하는 게 맞는 패턴이거든요, 지금. 근데 정정일로 교체가 됐어요. 머리가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이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3번마 천년의 사랑의 쉬운 눈에 보여지는 그 패턴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7번마 엔젤파크 어떤 미련, 아쉬움 이런 것에도 주안점을 둘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7번마 엔젤파크가 이거는 손을 그대로 놓기에는 이번에 뭔가 한 번은 더 진짜
한 번은 더 꼭 한 번은 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4번마 천마와 9번마 용청 박냄선 마주가 두 마필을 동시에 냈어요. 두 마필 다 기세빨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죠. 특히나 이제 4번마 천마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경주력을 보였고, 그리고 2세마 육성 경주에 나와갖고 엄청 팔렸는데 바닥에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2월 레이스를 보니까 확실히 느낀 점은 이거는 확실히 약한 말이 아니구나. 그 당시 편성이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뛰었던 상대들이 뭐 송황강자, 뭐 대군마마, 뭐 금빛소나타, 뭐 이런 마필들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경주에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역시 능력은 어쩔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이거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용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선행을 가지고 아주 여유 있는 승부, 그것도 상당히 강하지 않았던 경험치가 약간 부족한 느낌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4번마 천마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치가 훨씬 높은 마필 해서 4번마 천마는 그런 것 같아요. 동반 입상도 가능하겠지만 놓고 하는 마필은 용총이 아니라 천마. 천마가 진짜 센 말이다. 천마가 진짜 센 말이다. 그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센세이셔널이 지난번에 기수가 딱 바뀌더니 냅다 그냥 능력의 폭발이 그냥 쏟아진 마필이 6번마 센세이셔널. 지난 경주 센세이셔널이 2착을 대가리 왔을 때 동반 입상한 마필이 7번마 미러클러버.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하면서 300배당. 근데 이번에는 두 마필이 인기마로 돌아왔어요. 300배당은커녕 30배당도 안 나오는 그런 인기마로 돌아왔습니다. 4번마 모닝스카이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외사였죠. 경주 중에 이제 외측으로 사행하는 약점이 나오면서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데 이게 원래 외사마냐? 근데 원래 외사마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외사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외사가 심한 말은 아니에요. 재검 때 봐도 그렇고요. 외사가 나왔던 1월 경주를 봐도 순간적으로 약간 좀 외사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승자가 제어를 하지 못했던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액션을 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다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위험했던 부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가지고 준비한 마필이 바로 4번마 모닝스카이. 물론 6번마 센세이셔널과 7번마 미러클러버가 직전 경주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 자체는 괜찮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동반 입상의 연속 입상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기는 한데 4번마 모닝스카이가 가졌던 어떤 느낌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4번마 모닝스카이가 오히려 6번, 7번보다 조금 더 평가를 세게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단거리기 때문에 6번, 7번이 얼마나 레이스를 빨리 끄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4번마 모닝스카이가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4번마 모닝스카이! 요거는 굉장히 이번에 평가를 좀 세게 하고 간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제 4경주. 저는 이번 이제 4경주가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외곽의 10번마 해피볼이 어찌 보면은 유일한 추입형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많은 경주 속에 유일한 추입형 마필이니까 사정권에 들어온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10번마 해피볼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오히려 전개에서 나올 수 있다. 약간 좀 어부지리성 입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단거리에서 빠른 페이스라면은 기회는 없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공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인기마가 많은데 정리할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해서 이번 제 4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자신 있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가 이제 부산 경주가 시작이 되죠. 최근에 부산의 흐름이 좋아요. 2주간에 걸쳐서. 뭐 2월 말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부산은 밥벌이 이상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 이번 주도 근데 제가 부산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부산 성적을 보면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욕심을 엄청 많이 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경주 중에 오버하는 것도 약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갑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냐. 그래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고 해서 부산을 더 오버하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결대로 갈게요. 이번 이제 1경주 1400m로 시행됩니다. 7번마 끝판부스터 좋죠.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뭐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부중이 좀 늘었어요. 최상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뭐 상현이가 지난번에도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기 때문에 호흡 자체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물론 55를 달고 현명이가 입상한 게 없는데 그건 현명이고 1200에서 이번엔 1400에서 상현이에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저의 선택은 8번마 미스터 스탠딩. 그렇게 생각해요. 미스터 스탠딩하고 끝판부스터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건데 누가 더 높은 곳에 가 있느냐? 끝판부스터는요. 이빠이 가도 3군이에요. 이빠이 가면 3군입니다. 하지만 미스터 스탠딩은 2군까지는 간다. 그 정도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미스터 스탠딩이 7번마 끝판부스터보다는 이번에 무조건 노코함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권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자칫하면 끝판부스터가 그냥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 5번마 굿타임이 지난번 경주 좀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굿타임 같은 경우는 좀 꼬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승을 했던 성권이가 선행을 나가서 어떤 페이스를 갖고 4코너까지 끌어갖고 어떻게 움직임을 갖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머릿속에 그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선행 추하이가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그 이전의 경주하고는 달랐냐면 그 이전의 경주 진영의 경주의 레이스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주에서는 선입을 탔어요. 성권이가.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선 선행을 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성권이가 1000m 경주를 뛰어보고 이거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서는 이건 자신있게 밀어붙여도 충분히 자신한다라는 생각에 선행을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선행을 나가게 되면요. 모든 마필들의 공적이 돼버립니다. 모든 마필들이 타켓을 선행을 나간 마필의 페이스에 맞춰 뛴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센 말이 선행을 나가게 되면 나머지 마필들이 이 마필을 인정한 상태에서 타기 때문에 선행을 나간 말이 쉽게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필들이 선행을 나갔을 경우에 나머지 마필들이 이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 나왔어요. 굿타임 같은 경우가. 뼈 아팠죠. 그리고 이번에 핸디캡 2kg 감량을 받고 또 조성권이가 올라앉았습니다. 거리는 줄여놓고. 물론 직전에 비해서 약간 초반의 전개를 흔들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굿타임은 첫 입상이 선입으로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 결국은 성권이가 얼마나 자신 있게 타느냐인데 이거는 성권이가 한번 입상도 해봤고 미끄러져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타는 마필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 5경주 5번마 굿타임 뭐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인기도만큼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군. 2억짜리 많이 나오죠? 바로 6번 마 영천 시대입니다. 자, 2번 마 6번 마 영천 시대. 데뷔전 2전 상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너무 과한 인기도 같다. 왜냐? 1200, 1400, 1600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침없이 거리를 늘려나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과한 욕심이다. 이제 한 발 뺐죠. 1400에 나왔습니다. 편성도 잘 찾아 들어왔어요. 물론 외곽 쪽에 100% 복승률을 갖고 있는 8번 마 가속 엔진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가속 엔진이라는 마필하고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저는 6번 마 영천시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미끄러진 게 약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했고요. 이쿠야스 기술까지 교체를 시키면서 연투에 대한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치를 갖고 이번에 나온 만큼 6번 마 영천시대 이것도 갈 길이 멀어요. 굉장히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성장을 해줘야지만 3세마 대상경주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천시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조건 때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때려놔야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번 마 영천시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조건 때리는 쪽가 맞다. 되냐 안 되냐는 그 다음 얘기인데 일단 때리는 쪽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금산 5군. 2번 마 송환강자 외곽의 테마 등급. 자, 10번 마 테마 등급은 나올 때마다 제가 안 꺾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수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3배짜리이긴 하지만 선록하고 테마 등급은 그냥 주는 막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능력차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세영이가 아니에요. 세영이가 이번 주에 안 나옵니다. 세영이가 아니에요. 성곤이에요. 성곤이 기승이라면 이게 다르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테마 등급은 세영이가 완벽한 조건을 탔어요. 조건을 타고 2착을 왔단 말이에요. 물론 직전보다 센 놈들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하고는 조건이 다르다. 그건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송환강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외곽의 테마 등급 잡으러 오는 말입니다. 잡으러 오는 말인데 일단은 이 마필이 바닥은 형성될 것 같은데 4번마 타라니스가 6군에서 엄청 속색이다가 지난번에 결국 입상이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입상은 그냥 적당한 편성에서의 어부질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있어요. 타라니스가 과연 6군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단 말이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교만 좋고 실전 나면 개판 치는 거. 아시잖아요. 타라니스 하면 참 그 할 말 많은 말입니다. 조교만 존나게 좋고 실전만 나오면 개판 치는 말. 딱 그거의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2번의 레이스를 보면 그림이 조금 다르죠. 저는 이런 말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조교만 계속 좋다가 어느 날 입상이 나왔어. 근데 이게 어부질이다, 편성의 덕을 봤다 해서 손을 놓는 순간에 연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35조에서. 부담 중량이 52예요. 1400입니다. 그리고 타라니스가 최근 2번에 보여줬던 특히나 마지막 그런 어떤 몰아치는 그 능력 대비 반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결코 무시하기 어렵다. 해서 저는 이번에 2번마 송환강자, 10번마 테마 등급의 능력 자체가 분명히 현군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도 분명히 인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4번마 타라니스 뭔가 손을 탁 놓기에는 이거는 왠지 쉽게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난번 테마 등급과 설록처럼 완벽한 바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4번마 타라니스 때문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자, 부산 경마 교차 최근 2주간 제가 굉장히 자신있게 추천 경주다라고 말씀드렸던 경주는 없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부산의 추천 경주다라고 하면은 뭐 금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무난한 배당이 보이는 경주는 때리지 않습니다. 뭔가 크게 싼 놈이 걸렸을 때 들어가는데, 최근 2주간은 그런 막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2주간 장석의 적중을 보면, 물론 배당 막권도 잡기는 했어요. 뭐 2주 전에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전체 5개 경주 중에서 4개 잡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6개 경주 중에 3개 잡았고, 배당들은 다 그냥 그랬어요. 물론 고배당도 있었지만 받치기 막권이었고. 자, 이번 제 3경주 센 놈이 하나 보입니다. 저는 돈이 될 만한 마필이 보일 때 승부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제 3경주에 그런 마필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산 경마 승부처로 잡습니다. 이번 제 3경주를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빡빡하게 한번 들어가죠. 이번 제 3경주를 부산 경마 6개 경주 중에서 유일하게 한번 자신있게 돈이 될 만한 마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로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군항 3군이네요. 자, 이번 제 7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번마 백산, 5번마 바세리온, 8번마 더스킨 실버. 자, 인기마들이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요, 이거를 손쉽게 들어갈 만한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여기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순간에 뒷방을 그대로 빡! 하고 때리는 경주가 바로 이런 7경주 전형입니다. 세 마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뒤통수 그냥 뜨끈해지는 경주가 이번 제 7경주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 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욕심을 낼 수 있는 말. 이번 제 7경주 의미있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의미있게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다. 여기서 8번마 더키 실버는 아예 안 봅니다. 저는 10원짜리 하나 배팅 안 한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인더백이 나오는 경주죠. 자, 안 부러지고 있어요. 부러질 이유도 없고요. 억지로 끌어내면서 연속 입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기 경주에 대한 불안감이 보이는데, 야, 이 말은 뭐냐면은 편성이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와. 매 경주 보면. 제가 봤을 때 인더백은요, 딱 여기까지. 사실은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다음에 이런 편성 없다고 생각하고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약한 편성이 나왔어요. 저는 4군에서 이런 편성은 찾아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인더백을 딱 인정하고 도다음 경주부터는 인더백은 빼면 돼요. 여기까지만 인더백을 딱 인정하고 요 다음부터는 인더백이 이제 잘라지는 타이밍에 딱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더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4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의 경주예요. 자, 이번 제 8경주 14마리. 이게 솔직히요, 말만 1등급이에요. 솔직히 1군마라고 볼 수 있는 마필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2군에 가까운 마필들이 출조하는 경우. 2군 편성 중에서 거의 최상위 레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군 중에서 조금 미치고 2군으로 보면은 거의 최상위 레벨. 이번마 야오션샤인이 연투를 치다가 지난번에 1군 승군전에서 인기도 1위였는데 전혀 자기 전개를 안 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전개라는 것이 뻔한 말인데, 지난번에는 전혀 자기 전개를 안 타고 부러졌어요.
지난번에 이 마필이 잘릴 때 우승했던 마필이 스페이스 포터. 어찌 보면 지난번에 스페이스 포터의 입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인기마들이 자기 전개를 안 탄 상태에서 엉뚱한 전개가 나오면서 당산 대업이 3차까지 올 정도의 편성에서의 8번마 스페이스 포터의 우승. 크게 의미는 없어요. 2번마 야오 션샤인. 스페이스 포트보다는 야오 션샤인이 센 말입니다. 이번에는 야오 션샤인이 자기 전개 탈 겁니다. 이번에는 놓고 하는 마필이 맞다. 요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들어갑니다. 1900m 국내산 2등급의 경주. 8번마 각별하는 워낙에 좋은 모습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걷어내기 어렵죠. 워낙에 또 이번 경주 같은 경우가 4세, 6세, 7세 이런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기 때문에 7번마 노열 임팩트하고 상당한 인기가 아마도 예상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7, 8로 쉽게 마무리가 되는 경주냐? 워낙에 8번마 같은 경우는 보여준 게 많아서 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1900이라는 게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한 마리만 다 여러분들께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께서 조심해 줘야 되는 마필이 뭐냐면은 6번마 스페셜 라인. 이거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저는 7, 8로 쉽게 정리되는 경주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요거는 6번마 스페셜 라인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경주가 9경주 1200m 서울 마주협회 장배 대산경주. 상반기 4월달 본격적으로 큰 대회가 시행되기 전에 3월까지의 대산경주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경주죠. 1200m 단거리.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복귀방송을 끝내고 나가서 조교보시는 분이 있어요. 조교보시는 그 월요일날 그 방송하시는 분이 저하고 강호라는 분,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호라는 분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눕니다. 사실 이 강호라는 분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월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거의 월요일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빼먹고 계신 분들도 많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강호 이분은 진짜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방송 끝나고도 그렇고 참 많이 하는데 이 구경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경주는 제가 기다렸던 경주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 레이스는 너는 다음 주에 무조건 메인으로 간다. 그만큼 이번 제 구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출마표가 일찍 떴고 뜨기도 일찍 떴고 마필에 대한 개별평가도 얼추 다 끝 마쳤고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구경주를 메인으로 선택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이번 제 구경주 강한 승부탑니다. 굉장히 강한 승부탑니다. 굉장히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이번 제 구경주 메인 경주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가는 거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1등급. 달랑 7도 감동의 바다가 나오네요. 7살짜리인데 멈춤이 없습니다. 직전 경주 벌마의 꿈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한 마필인데 벌마의 꿈도 어마무시하게 뛰는데 감동의 바다도 참 살벌하게 뜁니다. 살벌하게. 벌마의 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랑프리까지도 나갔던 마필이고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랑프리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고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할 부분이 거의 없는 마필입니다. 벌마의 꿈. 연투는 또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리턴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감동의 부다하고 동반 입상이 나왔는데 또 그 막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경마에 대한 수많은 다양성을 봤을 때는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오바마 벌마의 꿈 같은 경우는 굉장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공략함에 있어서는 뭐 의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7번마 감동의 바다가 이번엔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이번 주에 페로비치 기수가 이런 마필들을 많이 기승하고 있어요. 7번마 퀸 허드슨 이런 마필들을 많이 기승하고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오다가 지난번에 완전히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부진만을 가지고 이 마필을 판단하기에는 보여준 게 많아요. 보여준 게 많고요. 송재철 기수를 기승시켜놓고 이 정도로 뛰었다는 것은 확실히 능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능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번에 7번마 퀸 허드슨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주간 굉장히 공을 들였고요. 강도라든가 어떤 조교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박태동 기수가 생각보다 너무 헤맸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올 것이다. 7번마 퀸 허드슨 굉장히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투자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금액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2등급의 경주 9대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결국 이 3번마 스페이스건 같은 경우는 중거리가 어렵다. 이게 뭐 이제 검증이 됐죠. 결국 스페이스건 같은 경우는 거리의 한계가 있다. 딱 1400까지만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그것도 편성 보고 가는 건데 이 정도 편성에서의 스페이스건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외곽의 7번마 시티헌터가 워낙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시티헌터도 역시 1400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저는 스페이스건 역시도 모자람이 없고요. 특히나 조성건 기수가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직접 조교를 했는데 확실히 굉장히 이번에는 직전과는 다르게 자신있게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스페이스건을 몰아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 11경주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스페이스건이 부러지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스페이스건에 기승했던 임기원 기수가 기승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 그리고 문세원 기수가 기승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 직전에 성건이가 기승했던 모습 자체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 11경주 3번마 스페이스건 이거는 굉장히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기역마는 약간 좀 다른 흐름으로 갑니다. 일회용마 약간 좀 감각적으로 공략을 하겠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마방이 좀 나갈 겁니다. 일회용마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라 속드리면서 장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